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정말 계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도 있고 현재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매매해야 할까요? 네, 사실 뭐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조정의 명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도는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중동발 리스크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양시장이 조금 하락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시장의 매수세는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3,000 포인트나 또 3,200, 3,300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열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좋은 기회, 조정 시에는 매수라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식을 이제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서모엘이고요. 지금 현재 아마 국내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어떤 매매 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그거를 뭐 저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실 저는 막 한 2년 전, 1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성과가 정말 많은 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시던 분들이 지금은 정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단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5천만 원, 또 어떤 분들은 뭐 1억 이렇게 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이 멘트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이 멘트를 쓸 수 있는 건 또 저 윤석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항상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 그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보다 항상 더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장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5년도 4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코스피랑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었죠. 약 한 두 달 동안 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수익을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 뭐 예수금을 뭐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 예수금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1억으로 잡아도 실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셨다. 그리고 이분은 근데 사실 저랑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세네 달? 네다섯 달?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하시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한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초창기 멤버인데 보시면은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4%, 코스닥은 마이너스 1.5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죠? 네, 64%, 65%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랑 했을 때 1억이었는데 예수금이 지금은 정말 많이 커졌죠, 예수금이. 근데 그냥 1억이라고 따졌을 때도 6,400만 원, 6,500만 원을 단 1개월 만에 벌어갔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지만 저는 지수와 상관없이 계좌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증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하루 이틀 3일 만에 여러분들이 월천을 벌 수 있다. 이런 약속은 못 해요. 왜냐면은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랑 꾸준히 뭐 3개월 또 6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사이즈는 분명히 뭐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초보다라고 하면은 뭐 5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겠죠. 하지만 1년 뒤에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3천만 원, 5천만 원 그 이상 충분히 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렇게 수익이 좋냐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이제 원전주가 또 핫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올해 1월 달에 나와가지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돈이 들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을 갈 것이다라고 첫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만 5천 원대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지금 2만 원대 1월 달에 그리고 3만 원대 3만 8,500원대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요즘에 서울경제 그 너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키워드를 꽉 잡고 있죠. 우리 서울경제랑. 네, 그래서 보시면 136%, 80%, 거의 50% 수익. 어디서 사셨어도 여러분들은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야,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하겠다. 방송에서 내가 이때 공략했죠. 이런 전문가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로 그러면 너는 여기서 수익을 냈느냐? 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오션도 정말 강했었죠. 네, 11월 달에도 공략을 했었고 1월 달, 1월 달, 뭐 4월 달 이렇게 공략이 들어갔었는데 어디서 들어가셨어도 그리고 현재 또 움직이려고 지금 폼을 좀 잡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오션도 저는 관심 있게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어디서 사셨어도 175%, 115%, 70%, 20%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사실 이걸 조금 이따 제가 매매의 타점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올라갔어요. 네, 모든 종목들이요. 현대로템도 보시면 3월 13일, 5월 28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85%, 33%, 하나시스템 3월 10일, 5월 7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네,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조금 더 흐름을 봐야겠는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도달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 그냥 저항선이 이 정도에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도와드리는 편인데 어쨌든 그만큼 제 분석이 정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은 1월 달이 언제냐면은 여기에요. 이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때가 거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아니면은 한 10년 아니면 한 5년 동안의 가장 최고가였어요. 네, 그래서 너는 또 왜 최고점에서 공략을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정말 많은 욕도 먹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아주 점으로 보이죠 지금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시세 8분 응선에서 너는 공략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8분 응선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시세가 더 강력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때 이후로 한 30% 갔어요. 단기적으로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 나갈 때 재차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또 한 번 공략이 들어갔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5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4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윤삼회 방송 보고 나서 매도하는 거를 원래 이런 데서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았다. 참았다. 그것도 엄청난 수익이죠. 참아가지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은 뭐 한 30%, 20% 수익 아니면은 본전 구간에서 이제 팔 텐데 이거 버텨서 지금은 큰 수익이 났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아마 지금 국내 증권 방송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요. 어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못했는데 혹시 나도 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매일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근데 뭐 여기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 매수 타점이에요. 이런데 매수 타점. 그렇죠? 여기는 파란색은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죠. 이 B라는 거는 매수, S라는 거는 매도예요. 근데 보시면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종목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왜 팔고 왜 또 사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어제 나는 매수해서 수익을 냈지만 오늘 나도 그러면은 방송 보고 나도 수익 내고 싶은데 난 어디서 타점 잡아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엑시트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또 뭐 절반에서 절반 이상 이렇게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저 윤사무엘과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물량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조절하면서 늘렸다가 줄였다 하면서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여기서 팔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 상승 파동을 모두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매매다.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단타한다며. 근데 그러면 너 중장기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중장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사야만이 중장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저한테는 중장기다. 왜? 근데 다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 위로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래로 사는 거예요. 그건 분할 매수고 저는 불타기예요. 반드시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야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수익이 나야 돼요. 왜? 똑같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여기서 허송세월 해가지고 이거 결국에 그냥 평단 안 맞아가지고 그냥 대충 본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이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서 샀다가 이거는 못 가겠는데 싶어서 본전에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 윤사마이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불타기를 하면서 물량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수익을 끌고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그게 뭐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 몇 개를 열었어요. 뭐 3개, 가게를 3개를 열었어. 근데 어떤 가게는 되게 잘 돼요. 또 어떤 가게는 그냥 뭐 좀 중간이고 어떤 가게는 되게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안 되는 가게에다가 더 돈을 투자하고 되는 가게는 파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저도 무조건 저도 수익이 나진 않아요.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잘 된다.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너무 잘 준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하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린다. 그러면 그 다른 안 되는 사업들은 다 접어버려요. 안 되는 종목들 다 접어버리고 되는 종목으로만 매매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수익을 안 주는데 굳이 여기서 더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 낮춘다고 하고 그다음에 비중 늘어나고 그러다가 반등 주면은 또 본절에서 빠져나오고 아니면 반등 안 주면은 또 1, 2년 물려 있고 이런 매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작년에 월천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 5천만 원, 1억을 벌고 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170%가 갔고 여기서는 115, 뭐 여기서는 70, 여기서는 뭐 한 20% 갔어요. 그리고 매매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제 너 매매했어? 제 제자분들 매매 타점 보세요. 3만 원대부터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일매일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매매를 하죠. 상승할 때 박스권 만들 때 다시 상승할 때 재차 상승할 때도 계속해서 매매 붙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수억을 벌었다, 수천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았어요. 이분도 보시면은 15억을 벌었다고 하죠. 15라는 게 15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야 1억 종목에서 베팅하고 이런 종목에서 비중 베팅도 결국에는 바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베팅했어요. 큰 베팅이잖아요. 뭐 10억 중에서 5억을 베팅했어. 근데 그게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한 베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10억 중에서 5억을 베팅하든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베팅한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사자마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충분히 그런 거를 퍼포먼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구나를 또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30만 원대부터 80만 원, 90만 원대까지 매일 붙어서 유상증자 두드려 맞았을 때도 최저점 잡은 사람 저였고 그다음에 여기서 첫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한 1, 2조 나왔을 때도 첫 시세를 알릴 때도 저희가 붙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매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수익을 너무 잘 주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가는 척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또 매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주잖아요, 수익을 계속해서. 그럼 계속 매매를 해야죠. 수익 안 주는 종목은 바로바로 버립니다, 저는. 현대로템도 보시면은 뭐 타점은 똑같아요, 거의. 여기 박스권 만들고 돌파할 때 매수. 바로 수익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다시 방송국력 매수. 그러다 보니까 86% 여기서는 또 33%. 그리고 제가 20만 원 간다라고 했죠.
이거 20만 원 간다라는 게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한 2주 전에 공략주예요. 이게 2주 전 공략주. 20만 원 간다. 벌써 19만 원 거의 다 도달했죠. 10거래일 만에 33%. 이 큰 대형주가. 요즘에는 대형주 장세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못 논다라고 하면은 사실 돈 벌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종목만 매수하나? 뭐 2차 전지 같은 섹터 대표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섹터들 내려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중에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년을 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을 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지금은 월마다 뭐 억대를 벌어요. 왜? 경험치가 쌓이니까요. 이런 데서 놀아본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지르는 거죠. 아, 이거 돈 된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세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떨어지는 주식만 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비중을 지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들어가는 경험밖에 없는데. 분할 매수. 월급 받으면은 조금 일부 덜어내가지고 분할 매수. 그리고 나서 하는데 1년 내내 내려.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너 이거 실제 매매했어? 매매하잖아요. 이렇게. 다 매매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아마 뭐 제 방송을 뭐 1년 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2년 전에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월천을 못하면 주식을 접으라니 그게 할 말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또 이게 되는구나.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도 이렇게 꾸준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정말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 초입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뭐 3,000피든 4,000피든 5,000피든 뭐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대형주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리고 대형주를 얼마나 또 잘 다루느냐, 매매 잘하느냐 그 싸움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일단 잘 선정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순환 매매를 한다면 조정 장세에도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조방원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들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역시나 원전 관련해서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많이 강조하셨지만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한전기술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한전기술을 더 봐야 하는 걸까요? 한전기술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인 대장으로 봤을 땐 두산에너빌리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네.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의 친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강했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좋게 바라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한미 협상이 남았잖아요. 관세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줄 게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한테 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줄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아무리 봐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선 그리고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게 한국의 조선, 그 다음에 한국의 원전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최근에 그런 그 미국의 원전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오클로가 한소원과 이제 MOU를 맺으면서 한 30% 상승을 했었잖아요. 물론 한소원과 MOU를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체코와도 기술력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재료로 봤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주식적인 사고적인 부분들, 주식적인 재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센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 원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스터빈도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 옆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원자로와 가스터빈을 동시에 제작 가능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4기업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가지고 4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난이도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볼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사가 미국의 이제 GV나 일본의 미쓰비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부품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제작까지 풀스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수익성과 실행력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공략을 이제 여러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틀 전에 서울경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단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음봉이 나왔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관점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뭐 예를 들어서 방송 그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을 찾아보셔도 여기서 제 방송들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제 방송들 찾아보시고 이 저점 구간에서 제 방송 찾아보면은 자, 저점은 여기다. 그래서 최저점 누가 잡았습니까? 저 윤석열이 잡았어요. B 매수. 여기서 왜 매도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매도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다시 재매수. 네, 재매수. 네, 비중 확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갭이 뜨잖아요. 그럼 일부 매도. 왜? 떨어질 거 아니까. 네, 그러다가 돌아 나가. 네, 매도하다가 돌아 나갈 것 같아. 여기서 다시 재매수.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매수,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매수, 매도를 했어요.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그런 말을 했었죠. 55,000원까지 열렸다. 네,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여기는 뭐죠? 네, 60분봉입니다. 그러니까 60분봉에서 최저점은 직전에 매물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이제 깃발형 N자 패턴의 이제 이탈 거래를 한 거죠. 돌파 거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추세 거래를 한 거고요. 추세 거래. 여기는 약간 장중 매매를 관점을 해서 거래량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여기서 재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봉상에서는 아까 60분봉이었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매수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너가 최저점 공략을 했던 데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여기죠. 이 자리. 네, 근데 다 최저점 매수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최저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열심히 매도를 하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전망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매매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열어두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은 저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경제 채널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조정시의 매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조정시의 매수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또 조정시의 매수, 여기서도 조정시의 매수래요. 따라 붙어서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사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안 주니까. 근데 원래 주도주들은 이렇게 주면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가놀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준은 제시해 드렸죠. 45,000원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올라가면요. 그리고 45,000원을 벗겨내면은 55,000원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가 또 저항대다. 그리고 실제 오늘 저항을 받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3개월 전, 4개월 전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간다. 아, 이때부터 1월 달이야,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5만 원 간다. 네, 4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4주 전에 5만 원까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은 레벨들을 체크해 드렸어요. 지금 지지 레벨은 45,000원이 됐죠. 왜 지지 레벨이 됐을까요? 왜 지지 구간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저항이었어요. 45,000원 라인이요. 근데 지금은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야, 4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55,000원에서 샀는데 나는? 이러면은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깊게 가느냐 아니면은 살짝 조정 주고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 초반에 그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건 좀 깊게 눌릴 수 있겠다. 이거는 바로 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갈 수 있겠다.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 레벨 근데 여기가 저항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강한 구간들은 여기나 여기는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고 여기가 진짜 메이저예요. 여기가 매물대가 진짜 두꺼워요. 7만 원대가요. 아마 7만 원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는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조정 죽고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여기선 바로 가겠다 싶으면은 바로 또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교육방에서. 이틀 전에도 제가 지금 현재 제 교육방에 6,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6,000분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공략 도와드렸었죠. 그리고 다음날 10% 수익 가져다 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항이라고 얘기한 가격대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한테 45,000원은 저항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약 7거래일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55,000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7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저점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얘가 한 2, 3음봉 줘요. 그러면 얘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2, 3음봉이 안 주고 여기서 고가놀이 하다가 뭔가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7만 원대 7만 3천 원까지 열어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봐가면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아니면은 곧장 상승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저와 바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매매는 안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기술이 되게 오늘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매를 붙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성과는 좋지 않았죠. 거의 본절에서 했는데 오늘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재료가 되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 안착하면 14만 원까지는 열어둬요. 다만 경시가 문제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 공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나와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월요일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3거래일 단기 과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잘 피해서 만약에 뭐 조정을 보인다거나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는 돌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지지받으면 더 간단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저도 잘 오늘 잘 수익을 못 냈는데 저도 좀 그걸 놨던 것 같아요. 두산에서 너무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도 한전기술이든 아니면 다음 원전주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에 들어가 볼 테니까 이렇게 원전주 아니면은 이렇게 고가 놀이하는 종목들 결국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늘 끝도 모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돈 복사가 돼요. 그래서 저 윤사무엘과 이렇게 주식시장 한번 씹어먹고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을 정말 잘 예측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모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 빨간불이 켜질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요.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수익 열차에 탑승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방원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한화시스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펜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도 그렇고 실적도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는 한화시스템인데 네.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안에는 고점이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럼 내년에 더 가요? 내년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강조하는 이유가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왜? EU에서 234조를 들여서 방산 독립을 선언을 했었고 유럽판 IRA를 시동을 걸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몫을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도 모든 국가 방어 시대는 끝났다. 미국을 최우선시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지금 각자 도생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방산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스탈 인수를 통해서 미국 함정 시장을 본격 진출을 알리고 있죠. 근데 남은 거는 뭐 하나 있냐면은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존스법 개정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만약에 급작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도 종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와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미국의 30년째 함정 구매 예산의 15%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한 수십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왜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 얘네들이 피날레가 나오려면은 2차 전지도 그랬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가요. 2차 전지도 이렇게 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뭔가 피날레가 나오려면은 뭔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되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하나시스템과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손을 잡았죠. 그리고 아마 내년에 되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국에서 이제 달 착륙 프로젝트를 보내기 때문에 모든 기술, 방산 기술, 우주 기술의 끝은 우주, 달 착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뭔가 자극적인 게 나와주면서 내년까지 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또 국내에서 저궤도 이송통신 서비스를 뭐 개시할 전망인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시스템은 재료는 아니면 차트는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쁘잖아요.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계단이고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번째 계단을 향해 또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계단을 보고 제가 여기서도 매매했었고 뭐 이런 데서도 매매했었고 여기 앞전에서도 매매했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역시 여기는 또 제가 못 참죠. 돌파를 해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 돌파를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이런 데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종가 베팅하고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눌림하고 매수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종목에서 좀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이 괜찮아요. 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좀 많았어요. 종목이. 올렸다가 좀 횡보하다가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광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더 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얘가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하루는 뭐 4%, 5%, 뭐 또한 4%, 5%, 6% 이렇게 가잖아요. 절제를 하면서.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광기의 랠리가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광기의 랠리. 땅,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도 단기 고점이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나도 사야 돼. 이제라도 어떻게든 사야 돼. 이런 느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걸 유도하는 거는 주포들이거든요. 세력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걸 유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사실 서울경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열심히 많이 매매를 하지 다른 증권방송 보면은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하진 않아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수익 낼 수 있는 룸이 여전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그룹주는 현재 모멘텀이나 재료로 봤을 때는 A급이라고 보고 있고 수급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대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 복사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퀀텀 점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열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인 한화시스템 8에서 10만 원까지는 무난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내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 잘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신 강세 개별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바로 LG CNS입니다. 전문가님, LG CNS 차트를 제가 좀 봤는데 매물대가 없이 신고가를 현재 경신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자면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주니까 얘가 하이젠 R&M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슷하죠.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LG CNS를 처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일단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인데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죠. 거기다가 LG CNS가 이제 신규주인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게 이 실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AI, 클라우드가 주력인데 그 전략이 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24년도 작년에 매출이 6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6조 원입니다. 6조 1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영업이익은 5,130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영업이익을 또 내고 있죠. 거기다 또 신규주야, 세핑이야. 제가 뭘 가장 좋아하죠? 세핑. 신규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주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대통령발 주력 정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6조 원대라서 사실 이제 정책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종목들을 뭐 한 몇 배 날리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외인들 큰 자금들이 들어오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6조 원대 시총이라서 기관 외인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 그랬을 때 LG CNS의 어떤 일봉을 찾아보면은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죠. 쌍바닥인데 이렇게 조금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박스권인데 기울기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뭐 박스권 상단은 사실 여기죠. 지난주 고점, 지난주 고점 그리고 상장 이후의 고점, 상장 첫날 고점 뭐 이런 데가 저항인데 여기를 뚫어주고 오늘 종가 마감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렇게 가겠죠. 네, 뭐 단순하죠. 그래서 LG CNS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3분봉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삼각수렴이죠. 그냥 단순하게 저점을 점점점 올려가면서 그다음에 위에는 고점을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칠 때 누가 쳤을까요? 누가 쳤겠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주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책주들 중에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코나아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중심에 또 제가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사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래서 상한가 가더라고요.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22%에서 26% 수익을 여러분들께 1박 2일 만에 가져다 드렸었고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이제 조방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좀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책주만큼 또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냥 밑에서는 그냥 보고 있다가 뉴스 뜨고 이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버리잖아요. 이런 데 사버리고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일부 정리하고 해서 1박 2일 만에 뭐 18% 상승했는데 사실 여기서 한 10% 수익냈어요. 네, 타점이 그렇잖아요. 일부 리스크 관리하고 여기서 매도. 네, 그다음에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정책, 저희 지역 화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상 따고 일부 매도하고 상 따 해가지고 다음날 매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 매매해가지고 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주력이 또 돌파 매매와 상따 매매거든요. 상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하다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고가놀이하는 종목들 그리고 탄력적으로 빠르게 상승가는 종목들을 매매해야 돈 복사가 확실히 될 텐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셔서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전매 특허인 이렇게 돌파 매매나 상따로 나도 한번 돈 복사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회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우관님, AI 관련해서 4x4가 그간에는 대장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히든 종목 제가 살짝 보니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대장주는 항상 바뀌어요. 어, 영원한 대장이는 없어요, 세상에. 그럼 뭘로 바뀌었나요? 이번엔 솔트룩스로 바뀌었어요. 음. 솔트룩스가 현재 대장입니다. AI 관련 정책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4x4를 그때 당시에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한 4연상, 5연상 가는 거를 수익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100조 원 이렇게 AI 전략 시동을 걸고 있고 세계 3대 강국 도약할까 상당히 자극적이죠. 세계 3대. 그리고 AI 100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1호 공약이 AI 선도 국가였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재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4x4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연속성은 있는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바뀔 수가 있다. 언제 어떻게든. 근데 지금은 솔트룩스로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미는 거는 AI 정책을 실행할 거고 한미 관세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뭘 봐야 된다? 조선과 원전을 보셔야 되고 AI 정책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솔트룩스를 봐야 되고 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역 화폐, 뭐 코나이 같은 거, 그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5,000피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사들이라든지 상법 개정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AI 모델을 최근에 보여줬죠. 공개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속도나 경제력이 있어서 오픈 AI와 구글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좀 살짝 좀 자극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5월 달 기사를 한번 보면은 5월 8일 기사를 보면은 이 솔트룩스라는 회사와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띄죠. 근데 크라우드웍스는 사실 조금 이번에 좀 맛이 갔고 저는 크라우드웍스가 가길 바랐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그때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고 옆에 이제 솔트룩스 대표, 크라우드웍스 대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거였죠. 필요사 AI 관련 대표, 필요사 AI 대표님이셨는데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쁘게 눌려 있는 상태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이뻐 보이던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주봉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여기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고 여기 저점과 저점, 고점 연결했을 때 돌파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드리게 되면은 월요 시초가부터 45,000원, 그리고 1차는 6만 원, 2차는 8만 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AI 대장주로 떠오른 솔트룩스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종목 주목해 보신다면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